교수여중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박성환 선생님입니다. 벌써 선생님이랑 온라인 강의 3차식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다 라는 주제로 선생님이랑 함께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조선정부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다양한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는데, 그러한 개화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를 둘러싼 갈등, 위정척사운동, 이모군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의 어떤 정책이 있으면 꼭 그 의견을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따라서 이러한 개화 정책에 따른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화 정책의 추진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총괄기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선생님이랑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6글자네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게 되고, 그 밑에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12개의 부서를 설치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군사제도 개혁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기존의 5군영이었던 군대를 2영으로 축소시키고, 이와는 별개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기업에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회사의 좋은 점을 배워오는 것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정부도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의 개화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나라에 아주 다양한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본에는 수신사, 그리고 조사시찰단이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게 하여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배워오도록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의 이런 개화 정책은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하나의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민씨정권의 개화 정책을 찬성하는 그룹이 있었던 반면에 이러한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갈등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화 정책의 갈등 상황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정척사운동과 이모군란이 되겠는데, 우리 먼저 위정척사운동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위정척사라는 말 뜻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위는 무엇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척은 무엇을 배척한다, 그리고 무엇을 멀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위정척사라는 말의 뜻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조선의 전통적인 질서인 성리학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개화 정책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보수적인 유생들은 바른 것, 다시 말해 성리학을 지키고 사악한 것, 서양 문물을 배척하자는 위정척사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은 크게 4단계로 쪼개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10년 단위로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정척사운동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먼저 1860년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1860년대는 어떤 모습이 있었나요? 네, 우리 조선 바닷가에 서양의 이항선들이 막 출몰을 하고 1866년에는 프랑스의 함대가 우리 강화도에 쳐들어오는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으로 대표되는 보수 유생들은 서양의 세력들과 수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통상수교 반대운동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1860년대의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70년대로 가볼까요? 1870년대에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무렵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일본과 서양 세력은 그 본질이 같다라는 외양일체론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일본과의 조약을 맺을 것을 반대를 했었죠. 이것이 1870년대의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인 개항 반대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 1880년대로 가볼게요. 1880년대는 그 이전 10년 전보다 더욱더 이제 개화 정책이 더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황준센으로부터 조선칙략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선 정부 내부에서 개화에 대한 사상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많은 보수적인 유생들이 더욱더 격렬하게 개화 정책에 반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1880년대가 위정척사운동이 가장 열기를 띠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만손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경상도 지방의 선비들이 고종 왕에게 막 상소를 올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러한 정책을 반대합니다 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거나 같은 원리겠죠. 이 상소를 올린 사람이 무려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정척사운동을 지지를 했고 개화 정책을 반대를 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890년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이후 189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 조선을 더욱더 침략을 강화시키려고 하자 더 이상은 이렇게 뭐 상소를 올리고 뭐 반대한다는 주장을 외치는 걸로 더 이상 이 서양 세력과 일본을 막을 수 없게 되니, 이 우리 보수적인 유생들이 직접 무장을 해서 총과 칼을 들고 일본군과 서양 세력과 싸우는 항일 의병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켜내고 서양의 것을 배척하는 운동이 위정척사운동이 되겠습니다. 한편 정부의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보수적 유생들 뿐만 아니라 구식 군인들에게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수업 초기에 민씨정권이 초기 개화 정책으로 뭐 군사제도도 개편을 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군영을 이영으로 바꾸고 이와는 별개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 별기군은 구식 군인들에 비해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무기도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도 일본인 교관 밑에서 굉장히 최신화된 이런 뭐 군법이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식 군인들은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배울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모군란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구식 군인들이 월급이 무려 13개월치가 밀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 군인들도 월급을 받아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본인도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리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는 월급을 쌀로 줬었는데 13개월치에 밀린 쌀을 막상 받아보니 그 안에는 쌀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래랑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쓰레기 더미가 그 쌀 봉투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는데, 열심히 한 달 동안 뭐 편의점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으려고 사장님한테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종이로 만든 가짜 돈 같은 걸 막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황당한 걸 넘어서 이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에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정부의 관계자들을 죽이고 서울의 하층 빈민들과 합세해서 함께 봉기를 일으키니, 이것을 1882년
1882년이 60각자로 우리가 이모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82년 이모년에 90군인들이 난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군인들과 민중들은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하고 당시 신식군대 별기군의 교관인 후리모토라는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 이와 관련된 민씨정권의 일파들, 민씨정권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이 난리를 이끌어줄 리더로 지금은 권력에서 밀려난 흥선대원군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이고, 고종 뒤에서 권력을 움직였던 민비는 90군인들을 피해 궁궐을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과 90군인들의 승리로 이 이모군란은 끝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민비가 아니었어요. 민비는 재빨리 청나라에게 SOS를 청하고 이 사태를 수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시피 청나라 군대는 우리 조선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고, 이 이모군란의 주모자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나라 군대가 이 90군인들과 민중들을 진압을 하고 대원군이 이제 청나라로 납치당했잖아요. 따라서 도망갔던 민비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는 이모군란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태가 진짜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청나라의 군대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이러한 난리를 진압해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우리 조선에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청나라의 군대를 그대로 우리 서울에 주둔을 하게 하고, 청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말해 우리 정치를 간섭을 할 수 있는 고문을 파견하여 우리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하여 우리 조선은 이제 청나라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일본도,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우리 조선에 배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90군인들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자, 90군인들이 화가 나서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 교관인 후리모토를 죽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배상으로 제물포 조약이라는 일본과 또 다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공사관 경비를 구실로 이제 일본군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놓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 이 제물포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6페이지 하단에 있는 역사탐구 내용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탐구,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운동의 대립, 우리는 갈등 이렇게 배웠었죠. 자, 먼저 자료 2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종이 교서를 내렸어요. 저들의 종교는 사악하다.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롭다. 잘 이용하여 백성을 잘 살게 할 수만 있다면 농업, 양장, 의복, 병기, 배, 수레에 대한 기술을 꺼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은 국왕이 직접 나서서 개화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료 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여 초기 개화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 2를 한번 읽어볼게요. 홍제학이라는 유생이 상소를 올렸어요. 선생님이 아까 상소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맞아요. 유생이나 선비들이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주세요 라고 올리는 편지문이 바로 상소가 되겠습니다. 홍제학의 상소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의 물건과 사교의 위세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날로 사라져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옛 제도를 복구하고 성리학을 장려하여 사악함을 막는다면 외화 서양을 막을 수 있으며 이에 러시아도 우리에게 제압될 것입니다. 라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1과는 달리 자료 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주제인 성리학을 지키고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배척한다는 위정척사 운동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선생님이랑 빈칸을 채우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민씨정권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무슨 기구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6글자.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창설하게 되었고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개화정책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사절단을 파견을 했다고 했어요.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 이러한 것을 파견을 했고요. 청나라에는 명선사, 그리고 미국에는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우리 보수적인 유생들이 내세운 기치로 1860년대에는 통상수교 반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정부가 맺으려고 하자 최익현이라는 유생이 외양일체론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개항하면 안 됩니다 라는 개항 반대 운동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1880년대에 이렇게 개화정책이 점점 심화되자 이만손을 대표로 한 경상도 지역의 유생들이 경상도 지역 유생들 10,000명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서 개화정책 추진을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뭘 배웠었죠?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모군란의 배경은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었죠. 월급도 밀리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랬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식군인들과 하층민들이 공기를 일으키게 되고 일본 공사관과 궁궐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권력에서 밀려난 흥선대원군이 아주 잠깐 한 달 정도 아주 잠깐 다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민비가 누구한테 SOS,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나라 옆에 있는 청나라, 중국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모군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조선은 전에 우리 청나라의 관계와는 다르게 더욱더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되고 이 증거로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학습할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선생님이랑 잘 공부를 해본 것 같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6쪽과 17쪽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면 구글 클래스룸 퀴즈 과제를 꼭 작성해 주시고요. 퀴즈 과제를 작성을 해야지만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꼭 퀴즈 과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강의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